대한항공이나 이런 종목 항공주들의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하고 하나는 유가라고 봅니다. 뭐 나머지 여행객 수요나 이런 거는 뭐 성수기 때는 잘 나오고 비수기 때는 안 나오니까 이것보다는 대체적으로 비행기를 빌려오기 때문에 환율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유가, 다 이제 기름, 항공유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유가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대한항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결국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2분기 실적이 딱 지금 좋아지겠다. 왜냐면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1,100원대, 지금도 한 어제까지 1,115원인가 그랬는데 지금 1,118원까지가 있네요. 거의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1,100원대 초반대에서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동안에. 저기 5월 달에도 그렇고 1,100원대 초반, 뭐 4월, 5월, 6월 달에 거의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1,100원대 초반대에서 형성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유가도 이제 한 40불 정도밖에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실적을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주가는 올라왔으니까 이제 그 기대감에 충족하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대한항공이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아마 시장에서 예상하는 실적이나 이런 정도의 수준을 발표를 하더라도 주가는 당분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외국인들, 기관들, 뭐 이미 기관은 뭐 기관 쪽에서는 그 전부터 계속 팔기 시작을 했고,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뭐 꾸준히 뭐 여기서부터 팔아제 끼기 시작. 그동안에는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 꾸준히 사왔는데 6월 달까지, 뭐 이전에도 뭐 연기금 쪽에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사서 왔는데, 근래 들어서 그러니까 6월 달, 7월 달 어닝 시즌 전부터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쭉 패고 있고 매도하고 차익 실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빠집니다. 지금은 실적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물론 이 빠지는 와중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만들어지고 탄력을 보일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는 기울기가 지금 밑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반등이 나와도 거의 하루짜리 단발성. 그러니까 흐름은 이미 꺾였어요. 밑으로 꺾여서 내려가고 있고,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차익 실현 나오고, 이미 올라갔으니까 뭐 차익 실현 나온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반등이 나와서 내일 뭐 조금 한 2, 3% 정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그건 하루짜리 반등에 불과한 거죠. 전체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쪽으로 갈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번 밑으로 방향을 잡으면 바닥 찍고 돌리고 회복하는데 시간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번 방향성을 정하면 그 방향으로 상당 기간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방향을 한번 정하면 그 방향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꾸준히 가는데, 반대로 밑으로 정하거나 횡보로 정하면 밑으로 가면 한없이 밑으로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빠질 만큼 빠지면 이제 또 한없이 횡보를 가고, 한없이 횡보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상승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이제 횡보 내지 하락으로 들어갈 텐데, 횡보 내지 하락으로 들어갈 텐데, 결국에는 이제 3분기의 실적, 2분기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거고, 이제 3분기 실적을 봐야 되겠죠. 3분기 실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3분기까지 결국에 유가는 제가 봤을 때 40불 정도 전후가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그때도 한 1,100원대를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1,200원이나 뭐 이렇게 올라갈 거냐, 아니면 또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거냐, 뭐 이런 부분도 또 중요할 거고, 그때 대외적인 요건이나 이런 변수들도 좀 중요할 거고,
또 10월 달에 된 여행객 수요나 이런 것들은 크게 뭐 호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이제 황금 연휴가 있잖아요. 그때 하루 이틀 정도만 쉬면 뭐 거의 일주일 통으로 쉬는 주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모멘텀 삼아서 이제 또 뭐 여행객 수요가 뭐 늘어난다 뭐 그래서 이제 찌라시 기사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줄 수는 있지만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뭐 반등이나 이런 것들 좀 나오면 그냥 덜어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반영돼서 올라온 종목은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이런 종목은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빠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올라가고 그 실적에 충족하는 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소멸됐다고 해서 여기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이제 전형적인 이제 어제 오늘이 딱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올라왔고 막상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조정이 나오는 이런 상황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개념. 현대차나 이런 거는 이제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를 오늘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조건에만 맞는 시장 예상치에만 맞는 그 정도의 실적을 발표를 하면 얘는 반등 나올 거예요. 얘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오히려 왜 그 전에 미리 뺐으니까.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지금은 이제 실적 추정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상태라서 여기서는 조금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매매나 이런 것들을 좀 짧게 하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내일 반등이나 뭐 이런 것도 오늘 이미 깨졌어요. 오늘은 뭐 이미 깨졌고 여기가 깨져버렸죠. 한 35,500원 근처 요 정도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뭐 반등이 나와도 요 정도 자리가 지금 깨져서 내려간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와도 다음번에 올라올 때 35,500원이나 이 정도가 굉장히 부담되는 저항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는 이제 부딪히는 거죠. 35,500원에서 되게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크게 봐도 반등 나와봐야 35,500원, 36,000원 뭐 요 정도가 될 건데 그거 크게 미련 두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좀 빠져나오는 쪽으로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락이 어디서 멈출지 몰라요. 왜냐면 지지 라인이 깨졌거든요. 여기가 깨지면서 실망 매물하고 손절성 매물이 같이 지금 쏟아지는데 시장이 조금 진정되고 하면은 반등을 보이겠죠. 그 반등을 보였을 때 이제 35,500원이나 조금 더 가면 36,000원이에요. 조금 더 가면 36,000원이고 못 가면 35,500원이고 결국에 그 반등이 나오려면 시장이 조금 진정도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진정 기미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늘은 더 흔들릴 수 있어요. 더 흔들릴 수 있는데 웬만하면 이거는 반등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뺐다가 나중에 다시 포인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